화려한 세컨드. 그 세컨드가 그 이상한 세컨드는 아닙니다. 예. 이번 순서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은퇴는 자꾸 다가오는데 막막하기만 하고 그런 분들 많죠. 예. 네. 요즘 베이비붐 세대들이 잇따라 은퇴를 하면서 소규모 창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자영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87.9%, 275만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폐업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네. 그래서 창업하실 분들, 그리고 이미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 좋을지 오늘 경기대 엄길청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요즘 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장사는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역시 쉽지는 않은 모양이죠. 네. 창업은 원래 이 대기업도 과거 창업길 가보면 네. 몇 년 이상 고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가정 생계는 별도로 대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거기서 생활비가 나와야 되니까 거기서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준비가 안 된 채로 그냥 그렇습니다. 창업해버리는 그런 예, 거죠. 그래서 예. 원래 소득은 네. 누적 개념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저희들이 사업이 좀 괜찮다 하는 분들은 5, 6년 지나면 네. 소위 안정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다양한 그 소득 보존 대책이 좀 있으면서 사업을 전업하시는 게 좀 현명하겠다. 네. 생각이 그런데 뭐 근데 뭐, 네. 아침에 그 직장에 이때까지 다니시던 분들 뭐 금단 현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고 막막하고 그러면 뭐 돈도 돈이지만 이게 뭐 굉장한 그 어떤 다른 그 위기 의식 이런 걸 느끼는 모양. 그래서 뭐 갑자기 급히 창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직장 생활은 이렇습니다. 과거 산업사회 네. 그 전반부에 있는 분들은 대개 직장인의 소득의 정점이 네. 90% 이상이 46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쯤 되면 나머지 식구들이 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나머지 식구들도 같이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제 37 정도 되면 이 기술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일부 임금이 내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 전후해서 어쩌면 나에게 닥칠지도 네.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한테 맞는 걸 찾아본다든가 세상을 돌아본다든가 네. 좀 저축을 한다든가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말만 들어봐도요, 이 창업을 한다거나 뭔가 은퇴를 준비를 하는 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건데, 사실 사람들은 그냥 뭐 할까 고민하다가, 아유, 안 되면 장사나 하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장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하고, 또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뭐 간단히 말하면 네. 사업을 해서 안정되기까지 필요한 시간만큼 앞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면 한 2년쯤 됩니다. 준비 기간 한 2년 정도 그렇습니다. 필요하고요. 2년 정도 네. 또 따라서 뒤로 또 한 2년 도합 한 4년은 준비 기간이라고 이렇게 적어도 4년 해야 정도는 되고. 내가 먹고 살 준비는 해놓고 준비를 해야 또 된다. 하나는 말이죠. 길거리 가다가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잘 되고 이미 피크를 넘긴 업종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상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채널A 같은 이런 정보를 좀 미리 본다든가 네. 자기 스스로 좀 나와 상의할 수 있는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은 남하고 상의해서 답 나오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럼요. 네. 근데 교수님, 보면 뭐,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해서, 뭐, 미쳐, 나는 좀 더 가겠지 하는데, 갑자기 뭐, 급작스럽게, 네.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리다시피 해서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든 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오늘 어떤 업종에 그나마 네. 좀 하면 좋을지, 그런 좀 팁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변화는 한 동네에서 오래 살게 됩니다. 예. 소위 말하면 정주사회로 간다 그런 말씀. 이 조그만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대개 한 동네 20년 이상 사신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고 대개 고객입니다. 이웃이자 그렇죠. 고객이다. 그래서 우선 먼저 내가 어디서 퇴직 후에 살 건지 정주 주거지를 좀 가족들과 상의해서 네.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른 집 가족의 통분도 감안해서 네. 해야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가정 공간도
영업 공간으로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 살고 있는 곳을 아파트든 뭐 네. 연립주택이든 다세대든 낮에는 비잖아요. 네. 예. 그걸 창고로 쓴다든가 아. 아니면 뭐 밤중에 미리 먼저 만드는 작업장을 쓴다든가 네. 낮에 20평짜리 비고 가게 10평짜리 세웠고 그럼 30평어치 벌어야 되는데 어렵죠. 그리고 진짜 정말 돈 버는 분들은 가게에서 사세요. 대체로. 아, 네. 그럼요. 선진국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또 한- 가게 예. 운영하면서 같이 사시는 분들. 또 하나는 네. 이전에 내가 하던 일과 연계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창업은 누가 뭐래도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새로운 것 하지 그럼요. 말고. 자, 예를 들어 우리 김 부장께서 만일 한다. 네.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지방에 있는 케이블 뭐 판매하는 아. 이를테면 교수님 케이블 오늘 제가- 대리점을 한다. 교수님 오늘 제가 첫 방송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뭐 사회를 본다든가 예. 그러면 되게 잘하시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연계되는 일을 하고 잘리면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멋있고 근사한 거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나는 저녁 때가 돈만 싹 받아오고 뭐 이렇게 서서 인사나 하고 모든 부자는 힘들고 더러운 곳에서 출발합니다. 아. 아, 중요한 이야기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가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제 주변에 뭐 친구도 그렇고 친척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장사는 되는 것 같은데 항상 돈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디가 돈을 좀 빌리려고 해도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다. 분명 정부에서는 막 지원책을 많이 내놓는다고 하는데 막상 빌리려고 하면 빌릴 데가 없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성장률이 내려가고 네. 앞으로 인구도 크게 늘지 않는 사회에서는 빌려서 사업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품값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쉽게 좋고. 조그맣게 네.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돈이 벌리는 건 그건 세월에 이끼가 앉아서 버는 거지. 네. 무슨 뭐 마진을 많이 막 그건 안 되지.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창업비는 과거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만 쓰고 5천만 원은 운전 자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무리하게 하지 마라. 예. 네. 그다음에 이 함몰 비용이라고 있는데 네. 처음 초기에 뭘 많이 집어넣으면 우리 이제 이 채널에는 아주 검소하면서도 스마트한 스튜디오인데 네. 여기다 많이 돈을 들여놔 보세요. 네. 이 돈 못 꺼냅니다. 그걸 함몰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아, 함몰 비용. 그런 개업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 네. 또 금액이 작더라도 어느 거래은행에 기소옥적으로 정해서 이른바 신용을 좀 쌓으면 거기서 조용히 연락이 옵니다 이제. 정부 지원책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뭐 여러 분야별로 뭐 네. 이 지자체에도 있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있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뭐 그런 부분은 관련 업종과 사회에서 권장하는 취지에 맞는 분야의 일을 하는 경우 아무나 또 그 빌려주는 게 아니고 예.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아니면 또 일정한 수준 이하의 이하의 소득. 네, 좀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거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네. 예. 그럼 특히 그 요즘에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예. 하는 그 은퇴자들이 네. 그 인구수가 많으니까 은퇴자 수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좀 뭐 적합한 업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적합하다기보다 이제 사업의 하나의 안목인데 네. 한 번 정하면 그 사람이 계속 오는 예. 단골형 사업을 하는 게 단골형. 단골형 사업. 왜냐하면 이 베이비 부모들은 되게 이 대형 근무장의 표준 작업자들이라서 어디 가서 이 낯가림이 심합니다. 손님한테 가서 매일 새로 뭐 전단지 돌리고 그 반쪽 활동하는 게 그게 이력이 날려면 세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떤 건 정해놓으면 예를 들면 세탁소다. 예. 여기는 늘 오거든요. 자기가 잘하면. 그래서 단골이 반복적으로 다녀갈 수 있는 곳. 또 하나는 자기가 여기 세월이 그러면 내 손에 전문성이 남는 거. 예를 들면 신발 수리를 계속 해보세요. 네. 나중에 신발 수리하는 기술이 내 손에 남거든요. 어디 갖다 파는 일을 하면 그건 안 남아요. 그 콘텐츠가 좋은 거 갖다 사야지만 또 돈이 남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내 손에 남는 거. 세 기술이 번째는 있는 것. 네. 가족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 예, 가족 종사자는 어려울 땐 월급 안 줘도 되거든요. 밥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또 청년 창업은 또 그 장점이 있지만 또 베이비 부모들은 또 그 나름대로 경륜의 또 그 장점을 잘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근데 하여튼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예. 내가 다녔던 직장, 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았던 과거의 생활 경험, 이 범위를 크게 안 벗어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가족들과, 충분히 이용하라. 네. 그렇죠. 또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네. 예. 안 되면 아버지 집, 네. 뭐 장인 어른 집, 그거 다 쓰면 결국에는 되죠. 가족들과 함께. 예. 그걸 일부러 빌리고 그러다가 고정자산에서 되게 비용이 나가요.
그러면은 교수님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 요약을 딱 해가지고 네, 제가 팁으로 뭐 창업 5개명, 3개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딱 요약을 한번 딱 정리해 주시죠. 예. 김 부장님도 잘 들었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동아방송 없도록 해야 될 텐데. 동아방송 사장님 하신 다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2년 이상 예. 충분히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네. 경험. 그러니까 뭐 조사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가족 중에 누가 가서 한번 다녀본다든가. 네. 제 친구 하나는 그 뭐 대기업에 있었는데 부인이 예. 2년 동안을 어느 삼계탕 집에 가서 그 자원봉사로 네. 하면서 일을 배워가지고 아. 지금 완전히 대박 났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부딪혀라 최소 예. 2년 동안. 남편은 직장을 다닙니다. 다니는데 보니까 남편이 상태가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알아서 자기 딸에 맛있는 집을 찾아갔어요. 그것도 좀 지방인데 네. 하루에 차 타고 2시간씩 가서 야 2년을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부인이 상태가 정성이네요. 좋네요. 네. 남편은 상태가 안 좋은데. 결혼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네.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네. 이름을 바꿔서 예. 지금 뭐 분점을 내야 할 그런 형편에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유형 자산. 왜냐하면 이제 퇴직 이후에 남는 사업의 기간이 길어야 한 20년 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땅을 산다, 건물을 짓는다, 창고를 짓는다 이런 유형 자산의 비중은 최대한 좀 낮추고 고정 비용. 할 게 있으면 빌려 쓰든지 아니면 이동식으로 하든지 더 좋은 거는 가급적이면 좀 무형 자산이 네. 기여도가 높은 본인의 명성도 있고 경험도 알겠습니다. 있고 하니까 말이죠. 네. 세 번째는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게 아까 종업원 월급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급여 조절이 가능한 가족 종사자를 좀 더 초반에 많이 활용하면 아까도 좋겠다. 말씀하셨다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적은 사업. 네, 가급적 재고가 적은 사업.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투자금 당초 계획보다 반 정도, 나머지는 한 운전 자금으로, 또 5가지 정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정말 주옥과 같은 5개명입니다. 잘 적으셨습니까? 적는다고 적었는데, 예. 근데 제가 대체로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드는 느낌은, 너무 대박 바라지 말고 안전하게 하라.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수익률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이제 그 채권이 한 3%, 네. 주식은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한 5%, 뭐 이 그 부동산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네. 사업은 그래도 한 8%는 됩니다. 왜냐하면 몸값이 들어가니까. 안전하게 해도. 예. 예. 사업 수익이 제일 높습니다. 네. 누가 뭐랬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나오셔가지고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예. 김 부장님 이제 특급 축하드립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실 분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더 구체적이고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엄길청 경기대 교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첫 방송인데요. 사실 저도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 없이 다 지나가서 참 다행입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